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모두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를 모시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태풍에서 가장 우려되는 피해, 어떤 피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태풍은 아마 비 피해와 함께 굉장히 강풍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한국 육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950 헥토파스칼의 초속 한 43m 정도의 강풍인데요. 초속 43m면 아마도 시속으로 따지면 한 15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바람이고요. 그 태풍의 진로를 보면 그 경남 남해 쪽 그리고 부산 쪽 이쪽은 태풍 중심의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태풍 중심의 오른쪽은 이 강풍 피해가 아주 염려되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리산이라든지 수도권은 태풍 중심의 왼쪽 반경 같은 경우는 비의 폭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남해안이라든지 이쪽에 부산 쪽은 그 강풍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비 피해에 상당히 큰 염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풍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강풍은 보통 이제 집에서 보면은 그 틈새가 있는 부분들에 바람이 집중되고 그쪽을 통해서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틈새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속 한 43m 정도 되면 보통 성인들도 몸을 가누기가 쉽지는 않을 정도로 될 거고요. 그 정도 되면은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전신주가 또 가로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착물 같은 것들은 단단히 고정을 해 놓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그 선박 같은 경우는 결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폭우와 강풍 피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섬 지역이나 남해안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 저지대 마을들은 또 이 해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 이 해안가로 들어오면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에 있는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상당한 부분의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월파가 생기고 해수면에 파고가 보통 한 2m에서 4m 정도까지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모레 6일 날 남해안에 도착하는 정도의 그 시간에 밀물이 아니고 썰물이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비록 썰물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많이 불면 썰물이 덜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해안가 도로는 특히 월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동차를 해안가 도로로 움직인다든지 혹은 낚시꾼이나 그 야영객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태풍 피해를 보면 부산 지역의 경우, 특히나 해운대 그 빌딩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또 발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2020년에 태풍, 우리가 하이선이라든지 마이삭이라든지 이런 태풍 때 그 해운대에 있는 그 고층 빌딩에서 그 빌딩풍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나고 유리창도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빌딩과 빌딩 사이에 그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빌딩에 나와 있는 열기가 내와서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작은 고기압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불어오는 저기압성 태풍과 고기압의 기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풍속이 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틈새의 적은 부분들까지를 좀 하고 미리미리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밀폐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빌딩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추석을 앞두고 농촌에서는 작물을 수확하고 또 새로운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인데 이 태풍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보통 지금 이제 수확 시기인데요. 이런 태풍이 와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리 이 태풍이 온다고 미리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수로라든지 아니면은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물꼬를 많이 정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작 태풍이 왔을 때 그 물꼬를 조정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보기 위해서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밭이나 논에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삼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이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그 논밭 이런 부분들은 태풍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한라산은 벌써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렇게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좀 짚어주시죠. 비가 오면은 일단 이번처럼 강풍과 동반한 비에 온 경우는 일단 노약자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집에 좀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시기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 같은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꼭 나가야 된다면 차량을 운전할 때 저속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또 저지대를 피해서 간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